일단 두 학교 친구들 다 못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했었고, 기억이 나십니까? 광합성이? 일단 광합성은 크게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모아서 물을 분해하는 광분해라는 과정이 있었고, 빛 에너지를 받은 광수집 복합체가 반응 중심 색소에다가 에너지를 주면 들뜬 전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광합성에 필요한 물에서 전자가 제공되었으며 그다음에 산소가 물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소들은 광계라고 하는 빛 전달, 전자 전달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들뜬 전자의 에너지로 수소 이온을 세포 염록체의 스트로마에서 글씨가 생각보다 크네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를 이렇게 펌핑해서 농축된 수소가 여기에 수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깥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이 확산력이 생기겠죠. 이런 거를 화학적 삼투 현상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 수소가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전자는 페로독신, NADP, 환원효소 여기 나와 있는 이 환원효소에 의해서 NADPH가 되면서 켈빈 회로로 전달돼서 사용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켈빈 회로에서는 루돌프 피가 나서 더 피가 나서 끝까지 피가 나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켈빈 회로라고 하는 회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생성했던 ATP, NADPH가 활용이 되면서 여기에선 ATP, 여기에선 NADPH, 여기에서 ATP 등이 이용되면서 이 회로를 돌리게 되었고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를 줄여서 선생님이 G3P를 줄여서 지금 여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인산을 앞으로 빼서 포스포 글리세르 알데히드라고 해서 3' 포스포 글리셀 알데히드를 줄여서 PGAL이라고도 얘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G3P라는 거는 조금 포도당의 3번 탄소에 인산이 붙는 거랑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이것도 많이 씁니다. 포스포 글리셀 알데히드 줄여서. 그래서 저는 PGAL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1번, 3번 비스포스포 글리세르라고 했지만 이 DP 대신 BP가 들어가서 BPGA 또는 DPGA라고 써도 무방하다 그랬죠. 포스포글리세르산이 PGA로 제가 표기했었던 것 같고 리블로스 2인산이 RUBP 또는 RUDP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포스포글리셀 알데하이드가 두 분자 정도 빠져나와서 하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힘들죠? 힘내세요. 라고 하는 3탄소 화합물이 생기고 PGAL도 3탄소거든요. 얘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록토즈 16BP라고 하는 과당을 만들어내고 얘가 F6P, G6P 마지막으로 글루코즈가 되는 이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아무렇지 않게 적었지만
요거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해당 과정의 역방향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 우리가 빠르게 보면 어디 나오니? 해당 과정에서 역방향으로 보면 이런 아이들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여기 글리세랄데드 3인산이 아까 PGAL이라고 했죠. 과당 16BP가 요겁니다. 2인산. 과당 6인산이 6P, G6P. 그죠? 지금 해당 과정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제 PGA가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이 있어. 여기에서 나온 게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이 친구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친구. 얘는 피루부산이잖아요. 피루부산인데 N올이 있으면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인산이 이중결합의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 피루부산의 인산이 어떤 이중결합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PEP야. 얘는 오늘 수업에서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이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 피루부산에 인산이 독특하게 붙은 구조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EP라는 녀석 오늘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해당 과정이 이렇게 8단계로 우리가 배우게 되었을 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근데 이 친구들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렸었으니까 그거 기억하셔가지고 대학교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필기 노트 같은 거를 드렸습니다. 예쁘게 정리해서 주려다가 파일이 깨지는 바람에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혼자서 낙서하던 거를 드렸는데 그거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필기 부담이 조금 덜 할 겁니다.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 광합성에서 켈빈 회로를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내용은 식물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할 거거든요. 이 식물의 진화와 광합성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RUBP 또는 RUDP 혼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이 알아먹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이 6개의 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수비를 맞출 때 보통은 2, 3탄소 6개로 맞춰요. 그래서 그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대학 가서도 조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2포스포글리세르산이 만들어지고 얘가 12개의 BPGA 또는 DPGA가 되는 과정에서 얘가 인산을 뜻하고 BP는 인산 2개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12개의 ATP가 제공되면서 인산을 제공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얘가 12개의 PGAL로 변할 것이고 10개의 PGAL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RUP 또는 RUMP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녀석이 되고 이 사이에 RUP가 RUBP가 됐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ATP가 이렇게 사용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탄소가 3개짜리고 RUP는 리블로스니까 탄소가 5개짜리라서 탄소 3개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총 탄소 몇 개예요? 30개. 여기도 30개가 되려면 6개 RUP가 되는 거 맞죠? 개수비 이렇게 맞출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산이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는 환원입니까? 산화입니까?
환원이지롱. 그래서 여기에 환원제가 필요하겠죠? 12개 NADP, H가 들어가서 뭘로 나오게? 12개 NADP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수소를 줬죠. 그래서 환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산이 알데히드가 되는 건 환원이다. 우리가 앞에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걸 한 것 같지만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 과정에서 12개 인산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6개의 CO2, 그 다음에 6개의 RU, BP, 그 다음에 12개의 PGA가 돼요. 이제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효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RUBP는 뭘 줄임말이었냐면 리블로스 1번, 5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인산이 2개가 붙어 있는 거. 이걸 줄여서 우리가 RUBP라고 불렀어요. 놀랍죠? 그러면 이거를 이산화탄소를 붙여서 PGA로 만들어주는 효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식물, 동물에 일어나는 대사는 모두 효소를 사용하죠. 이 효소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리블로스 1번, 5번 비스포스페이트로 어떻게 바꿔주는 애야? 페이트에 탄소를 붙여주니까 이름을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카르복실라제. 탄소를 붙여준 우리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합니다. 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효소는요, 기능이 2개야. 얘는 이 리블로스 1호 비스포스페이트 다시 RUBP에 탄소를 붙일 수도 있는데 얘 능력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산소를 붙이는 능력도 있어. 산소를 붙이는 그 효과에 대한 효소의 이름은 옥시게나제, 산화효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녀석의 풀네임은요. 리블로스 15 프라임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라제 옥시게나제가 이게 이름이에요. 저 다 읽으면 이게 다 이게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을 수 없죠. 그래서 얘를 줄인 이름이 있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 이 친구가 바로 루비스코야. 못 들어봤어요? 혹시 루비스코 이런 거 못 들어봤니? 아, 화장품 이름이야? 아니 느낌. 이제 들어두렴. 지금 이 들은 루비스코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대학 가서 빛을 발하는 아주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루비스가 뭘 줄임말인 것 같아? 이거. C는 뭘까? 카르복실레이즈, 카르복실라제. O는 옥시게나제. 줄여서 과학자들은 얘를 루비스코라고 불러요. 생소하다면 이 효소 이름만큼은 진짜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수업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대학 가서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 녀석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카르복실화 효소의 효과는 들었어. 이게 뭐 하는 효과라 그랬어? 탄소 삽입. 그죠? 그러면 산화효소는 산소 삽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산화효소다, 탄소 카르복실화 효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은 그대로 적어두셔도 됩니다.
얘를 이제 짧게 똑같이 루비스코가 여기서 활용된다. 여기는 대문자로 적어도 되고 소문자로 적어도 됩니다. 코는. 이거는 과학자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적기 때문에 소문자로 적으셔도 되고 저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적으시는 경우도 계시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루비스코란 녀석이 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는 뭘 한다는 소리야? RUBP를. 탄소를 붙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는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산소가 많은 경우. 산소가 많은 경우에 이 RUBP에 산소를 붙여버리는 참사를 일으켜. 그리고 PGA를 만들면서 뭘 방출시키냐면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버려요. 개수비 신경 안 쓰고 적습니다. 여기 잠깐. 이게 얼마나 낭패인 상황이냐면 지금 식물이 뭐 하고 있어? 루비스코를 왜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뺀다고요? 응. 지금 얘가 우리 식물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얘를 붙여가지고 궁극적으로 포도당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거 ATP, NADPH까지 다 이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루비스코라는 녀석이 독특한 활성을 띄어.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어. 어떤 활성이? 이 옥시게나제 활성. 개나 줘야 돼 진짜 이름처럼. 혹시 개나 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개나제 효성 활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붙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얘는 이 RUBP라고 하는 소중한 이 산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버려. 산소를 소모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탄소로 포도당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이산화탄소를 계속 떼내요. 그래서 얘만 분해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이 RUBP에 루비스코가 잘못 작용했을 때 상황을 한번 식으로 그려보면 이 RUBP 한 분자가 PGA 한 분자랑 그다음에 두 개의 글리콜산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두 번 일어나면 글리콜산은 탄소가 2개짜리거든요. 얘는 탄소가 3개짜리고. 얘네 2개가 합쳐져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 새로운 하나의 PGA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요거 탄소 3개짜리라 그랬죠. 2개짜리 2개 합치니까 4개죠. 근데 PGA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일을 만들어 버려. 이 과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알짜 반응으로 적으면 2개의 RUBP에 2개의 산소를 소모해서 3개의 PGA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결국 RUBP를 만든 이유도 앞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당 대사를 통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RUBP 당이니까 당을 만든 건데 얘는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산소를 흡수해 가지고 오히려 당을 분해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당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이 생겨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산소를 흡수해서 뭘 방출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호흡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빛을 이용한 호흡, 광호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낭비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과정에서 쌤이 그리진 않았지만 RUBP를 산소를 이용해서 PGA를 만들게 되면 ATP도 소모해. 그래서 대참사인 겁니다. 열심히 이산화탄소 흡수해놨더니 이산화탄소 쓰지도 않고 기껏 만들어놨던 당을 분해하면서 ATP를 소모하지 않나 거기에 이산탄소까지 갖다 버려요. 힘들게 붙여놓은 거. 이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호흡이라는 어떤 대사가 하나 존재해. 누구 때문에 일어나? 루비스코. 이 친구가 C의 카르복실라제 활성만 가지면 참 좋은데 옥시게나제 활성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 평소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언제 발생할까?
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 다른 말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뭔가 많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 되면 루비스콘은 이 짓을 해버려요. 안 그래도 이산화탄소 없어가지고 힘든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다는 소리잖아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또 낭비하는 일까지 해. 그래서 한 번 광호흡이 실시되면 빠른 속도로 식물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떨 때 선생님 광호흡이 주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적어놓은 거 없나? 광호흡 언제 촉진되냐면요.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고급 생명 방류. 방금 배경을 바로 날려줄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가서 다시 광호흡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광호흡. 광호흡이 뭐냐면요. 산소 농도가 더 다시 루비스코가 산소를 이용해서 RUBP를 산화하는 경우에 생기는 일인데 단점은 당을 소실해요. 어떤 당을 갖다 버리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RUBP를 낭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얻은 이산화탄소를 소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과정에서 ATP를 소실하게 돼.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낭비.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질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질 때 이 루비스코의 특징이 뭐냐면 루비스코의 특징이다. 루비스코의 특징 첫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 친화력이 높아져. 단백질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산화탄소 친화력은 낮아져. 그래서 뭐가 촉진되게요? 광호흡이 촉진돼. 두 번째, 정말 안타깝게도 온도가 높아지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세포 질은 어떻게 보면 액 같은 걸로 차 있는 거잖아. 체액이 존재하잖아요. 이 체액에 몸속에 있는 체액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이다가 따뜻해지면 톡 쏘는 맛이 사라지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액체 속에는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기체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이게 또 하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산소 용해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량이라고 표현할게요. 누가 더 많이 감소할까? 즉 누가 더 액체에서 많이 빠져나올까? 하필 또 얘가 많이 빠져나와. 액체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 용존 산소량보다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뭘 촉진해? 광호흡을 촉진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뭔가 딱 문제 내기 좋게 생겼죠? 문제 낼 겁니다. 이거. 광호흡 촉진 이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온도가 높고 거기다 건조까지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식물은 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증산이라는 작용을 하잖아.
여기에서 물을 날려버립니다. 물을 날린 이 증산은 반드시 기공이 열려야 하는 과정이에요. 기공이 열리면 이 기공 사이로 뭘 흡수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 흡수, 물 방출,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너무 건조하면 기공 한번 열었을 때 뭘 많이 잃어? 물을 잃고 건조하니까 물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상황에서는 식물이 뭘 하냐면 이거를 억제해. 증산을 억제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수분 유지가 가능해.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단점은 뭘까? 체내 이산화탄소 유입이 안 돼. 그러면 체내 우리 대가로로 쓰면 농도라 그랬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해. 이게 뭘 또 촉발해요? 광호흡을 촉진하게 돼. 그래서 한번 이 사이클에 걸리면 거의 식물이 혼자서 에너지 낭비하다가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서 물을 줘야 하고 온도를 낮춰줘야 하고 이런 효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해주면 광호흡이 촉진돼서 에너지 낭비하다가 죽습니다. 응? 식물을 뜨거운데 물 안 주고 오래 놔두면 이런 일이 생겨. 또 물을 주더라도 너무 고온건조한데 오래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식물이야. 하지만 우리의 식물들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막이라든지 사바나에 사는 식물들이 있어. 세 번째 거 말한 거 맞죠? 아까까지. 네. 우리의 식물들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잠깐만요. 사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 장점 때문에 광고 촉진되는 거예요? 단점 때문에? 오케이. 됐냐? 네. 먼저 대표적인 고온 건조 열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열대 사막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뭐 열대 건조 지역이라고 하면 사바나 정도 요런 데는 우리가 이제 C4 회로라고 하는 새로운 켈빈 회로를 만든 식물들이 C4 식물 이 적응하고 진화해서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열대 사막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요. 낮에 증산을 아예 안 해. C4 식물은 낮에 증산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밤에만 기공을 여는 형태로 진화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식물을 우리가 캠 식물이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수분 유지, 그 다음에 기공 열림을 컨트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캠 식물들이 우리 다육이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 C4 식물은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 같은 거 고온 건조한 데서 잘 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보통 식물이라면 광호흡이 촉진돼서 죽을 환경인데 우리 C4 식물, 캠 식물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이 환경에 적응, 진화해서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친구들이. 하지만 요거까지는 참 좋은 얘기지만 이제 이것을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접근해 보지요. 사실 이거 하면 오늘 거의 끝입니다. 보자. 우리 일반적인 식물을 C3 식물이라 그래. 일반적인 식물. 왜 그렇게? 첫 번째 대사산물이 PGA 3탄소짜리니까. 켈빈 회로에.
일반적인 켈빈 에러가 3탄소로 시작하거든요. C3 식물이라고요. 그럼 C4 생물은 처음엔 뭘로 시작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4개짜리로 시작하나 보지. 한번 보자. 일단 요것을 하기 전에 공유 중지 어떻게 하뇨? 누르고 요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장이 안 되니? 확장. 네.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C4식 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C4 식물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 C4 식물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거 뭐 단면 같아요, 여러분? 이거 나뭇잎 단면이에요. 나뭇잎에 지금 이 선 같은 게 인맥이고요. 인맥을 둘러싼 어떤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표피와 표피, 인맥 잎의 바깥쪽 표피와 표피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동글뱅이 이 식물 세포들 우리가 여벽 세포라고 해요. 그다음 이 관다발 조직을 인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특이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다발 초세포, 관다발도 한문인데 이걸 또 일본식 한문 유관속이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유관속초세포, 관다발 초세포라고 하시면 초는 둘러싸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관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의 잎세포가 있고, 그거 말고 표피와 표피 사이에 살을 채우고 있는 이런 세포가 있어. 얘를 여벽세포라 그러거든요. 이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셨죠? 이제 이걸로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 잘 보셔야 될 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여기를 보시면 식물 세포는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어. 식물 세포끼리 물질 교환이 가능한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동물 세포에는 없어. 동물 세포는 완벽하게 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분비해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엔도사이토시스, 엔도시토시스를 이용해서 세포 내 도입을 이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식물은 이렇게 구멍처럼 물질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이 녀석을 뭐라 하냐면 원형질 연락사라고 그래. 이름 특이하지? 원형질이 이제 우리 세포의 살을 뭐라 그래? 세포 내부의 막안의 살을 세포질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원형질이라는 건 식물 세포의 살을 원형질이라 하거든요. 왜 이름이 다르냐면 옛날에는 동물학, 식물학이 이렇게 분리돼서 발전했었거든. 그래서 옛날 식물학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세포질 연락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락사? 연락사? 모르겠는데. 사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문을 찾아봐야겠네요. 선생님은 이걸 한글로 아는 게 아니라 얘 이제 영어 이름이 플라스모데스마타거든요. 그걸로 알고 있어서 한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식물 세포끼리는 어떤 물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멍 같은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벽세포랑 유관속초세포가 뭔지만 알아도 이제 조금 수업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그림 닫을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그림을 아까 보여드렸던 걸 옆으로 조금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통로 같은 게 뭐게? 맞아, 이 구멍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구멍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거를 쌤이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여벽세포. 유관속초세포는 뭔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사다리꼴 모양처럼 돼 있어. 얘가 유관속초세포.
관다발초라고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다발이 있겠죠? 관다발, 인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런 그림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한 다음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피루베이트, 이 피루부산이 아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PEP로 변하는 걸 우리가 본 것 같지 않니? 좀 전에 PEP가 뭐였어? 한글로 적으면 포스포, 그치 엔올, 그거 필요. 피루부산이 그거 줄임말이야. 너무 길어서. 피루부산의 이름의 구조가 다 있다. 엔올, 이중결합 비슷한 걸로 포스포, 인상기가 여기 붙어 있구만. 요런 느낌으로 생기네.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흡수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 어떤 효소가 도와주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 말은 PEP,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안에 탄소를 붙인다는 말이고, 우리 아까 탄소를 붙이는 효소 이름 뭐라 그랬니? 그렇지, 카르복실화 효소. 좋았어. 드디어 성장하고 있구나, 얘들아. 카르복실화 효소. 누구를 카르복실화 해주는 거야? PEP를. 그래서 PP 카르복실화 효소. 영어로는 PP 카르복실레이즈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카르복실라제. 그래서 얘를 통으로 줄여서 PEPC라 그래. 얘 꼭 알아야 된다. 얘가 어떤 녀석이냐면 PEP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일 수 있어. 여기다 이산화탄소 붙이면 뭐 되게 말산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레이트. 맞아, 뜬금없어. 이거 우리 뭐냐 당 합성의 역순으로 보다 보면 중간에 말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산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요. 어우, 쏘리. 컨트롤 미스. 피루부산. 쏘리. 말산이 아닙니다. 옥살. 옥살 초산이 먼저요. 옥살로 아세트산. 쏘리. 피루부산이 몇 탄 그거였어. 3탄소였단 말이야. 얘도 3탄소겠죠. 그러면 여기에 탄소 하나 붙이면 4탄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산물이 옥살초산 또는 옥살로 아세트산이라서 얘 식물 이름이 뭐라고요? 지포식물이래. 지포회로라 그래. 지포사이클. 옥살초산에 여섯 개, NADPH 또는 NADH가 작용을 하면 얘를 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우리 옛날에 아시아 수쿠말 역반응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까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이걸 뭐 막 무슨 물질이고 이건 묻진 않을 거예요. 이 말산을 연행질 연락사를 이용해서 말산을 원래 지금 이 과정까지는 여육세포에서 일어나거든요. 여육세포에서. 근데 이거를 유관속초 세포로 말산을 집어넣어버려. 여기까지는 그냥 뭐지 싶어도 이렇게 그냥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원형질 연락사를 이용하는 건 세포를 그냥 통과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안 일어나.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있어. 즉 원형질 연락사를 이용하면 무슨 수송이야? 능동 수송이다. 그래서 원형질 연락사를 이용할 때 에너지를 쓰면 이 말산을 유관속초 세포에 농축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옮기는. 그리고 이 말산은 피루부산으로 변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 피루부산이 다시 여기로 갈 거야.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줄게. 지금 이 반응, 알짜 반응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던 여백세포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그냥 유관속초 세포 안으로 들어간 것밖에 안 돼. 맞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어서 시포식물이 이렇게 지난 거야.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게? 물려가면 수 있어. 여기에 지금 이 유관속초 세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겁나 높여줄 수 있어. 이 짓을 하면 뭐가 좋게? 고온 건조해도 광호흡이 안 일어나. 왜? 이산화탄소가 겁나 농축되니까. 에너지를 써서 이산화탄소를 농축해버리는 겁니다. 이 시포식물, 유관속초 세포에다. 그냥 물 먹는 거 쓰러지지 않는 게 낫고. 안 돼서 그렇죠. 지금 소연이가 말한 그냥 에너지 써서 CO2만 옮기면 그걸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식물한테. 그래서 이거를 회로로 안 배우고 여러분이 알짜 반응만 보면 진짜 그냥 이산화탄소가 원형질 연락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 단다발 인맥? 아 인맥. 인맥 같나발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거 여백세포에는 PPC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유관속초세포에는 PPC가 없어. 똑같은 잎에 있는 세포인데 왜 PPC가 없을까? 있으면 피루부산이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또 막 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아예 없애버렸고 또 여백세포에는 뭐가 없냐면 루비스코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루비스코를 몰아놨을까? 이 시포식물들은 유관속초에다가 여기다가 루비스코를 몰빵해버리는. 왜 여백세포에 루비스코가 있으면 안 좋을까? 그치 여기 에너지 써서 이산화탄소 땡겨가지고 지금 여기 농축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때? 개똥이야. 여기 루비스코 있으면 광호가 엄청 일어난단 말이야. 똑똑한 친구들이구만. 이걸 알았더니. 여기서 물질 하나 빼먹었네. 여기에서 NAD 또는 NADP가 여기서 쓰이고 요거를 NAD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네. 제가 개수비를 안 적어서 그런데요. 6개. 글씨 못 따라보이는데. 6개. NADPH. 자세히 적어줄게. NADP NAD가 쓰일 수도 있고 NADPH가 쓰일 수도 있어서 쌤이 이렇게 적는 겁니다. 다시 여기도 여기에는 NAD도 가능하고 NADP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NADP 들어간 거. 제가 못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 개수비 그지같이 맞춰가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피루부산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가겠어? ATP 들어가겠죠? 6개? 어디 적었어? 여기. 그럼 이 ATP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식물세포니까 빛반응으로 만들 수 있지요. 어쨌든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C4 회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처음 듣는 거라서 당연히 어렵다. 그냥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만. 그래서 탄소를 옮겨주려고 하는 거만. 왜 이유만 알면 돼. 왜 이렇게 해? 이 짓을 왜 해? 그래.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식물이 태어났는데 얘는 고온건조에서 살아남은 거야. 그냥 일반적인 회로를 쓴 애들은 다 죽어버렸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생각을 해보면 잎이 요렇게 잎을 한번 그려볼게. 잎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면 신경 써서 그리면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를 단면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쌤이 표현하고 싶은 게 이렇게 위아래로 면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인맥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인맥관. 그리고 이 주변에 존재하는 요 세포들이 뭐라고요? 얘가 유관속초야. 그리고 이 주변에 존재하는 세포들이 여육세포가 돼. 요 그림까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공이 어디 있냐면 이 표피들의 기공이 있어. 공변세포가 이렇게 기공이 열리면 기공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쌤이 이걸 표현한 건 기공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기공이 열리면 어디로 산소가 들어와? 쏘리. 이산화탄소가 여기로 들어오죠. 또 우리 위에서 빛의 대부분은 이 여육세포가 광합성을 많이 할까 유관속초세포가 광합성을 많이 할까? 광합성이라고 하면 빛 반응만 얘기하죠. 명반응. 여육이 빛을 훨씬 잘 받아들일 것 같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육세포는 빛을 잘 받아들이니까 뭘 잘할까? 광분해 잘해. 물 분해해. 그럼 뭐 발생해? 산소 발생하잖아. 그럼 여기서 루비스코가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하려고 할까? 광호흡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비스코를 안도 어디에 몰빵했다고요? 유관속초에. 그리고 심지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를 회로를 통해서 싹 다 얻다가 집어넣어. 이산화탄소를 이 유관속초에다 때려봐.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유관속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루비스코가 반드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카르복실라 효소의 활성만 가지게 하는 게 이 C4 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입니다. 이거를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 3학년들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대학교 3학년 이거 이해 못 하거든요. 아예 설명도 못 해. 그냥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은 그때가 되면은 공부를 못 하게 되는데 그냥 외울 거예요. 왜 지금 이 PPC가 뭐고 루비스코가 왜 여기 없고 이런 거 이유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배우셨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15분 쉬자. 15분 쉬시고 지금 몇 분이에요? 그러면 46분까지 쉬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서워요. 무서운 친구네.
그래서 C4 식물 같이 보시면 이 C4 식물은 C3 식물이 어떻게 진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고정한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고정을 공간적으로 분리했다라는 평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네, C3 식물과 C4 식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C4 식물은 C3 식물에서 CO2 고정을 유관속초 세포와 여벽 세포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농축한 다음 광호흡이 안 일어나게 이렇게 진화한 형태를 의미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캠 식물입니다. 캠 식물. 캠 식물은 왜 캠 식물이냐면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뭘 줄임말이었는지 까먹었어요. 같이 검색하는 느낌으로다가 크레슐산 회로. 크레슐산 회로 대사를 하는 그런 특이한 친구라고 합니다. 크레슐산을 줄여서 캠이라고 합니다. 크레슐산 회로. 크레슐레이션 애시드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이요. 대사란 뜻이고요. 크레슐산이 앞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캠 치면은 밤에 기공을 열어 저장하였던 CO2에 낮에 포도당을 생산하는 식물이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 그래서 예시로는 우리 네이버 형님께서는 선인장, 파인애플, 다 유기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공간적으로 분리하진 않아요. 전부 여벽세포에서 일어날, 여벽세포는 유관속초세포, 그냥 세포 하나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똑같이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를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면서 옥살 초산을 생산하는 C4회로랑 거의 회로 자체는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를 뿐. 그리고 말산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는 고온, 워낙 고온에 워낙 건조한 환경, 예를 들면 사막 같은 데서도 살 수 있는 친구들을 의미하고, 사막에서 실수로 낮에 기공을 열면 어떻게 되게 박살나요.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진화하다 보니까 기공이 없어. 아예 줄기에서 공기를 흡수하는 그런 잎에 기공이 없잖아요. 잎이 그냥 기공이란 개념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가시가 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진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낮에 기공을 여는 건 자살행위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언제 받아들이냐면요. 밤에 기공을 열어. 기공을 열면 이 기공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PEP를 옥살초산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때 누가 도와줘? 효소 이름 PEPC. 이산화탄소를 PEP에 붙여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옥살초산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낸 옥살초산은 또 아까 우리 뭐 NADP 이런 거 써가지고 말산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말산을 밤에 어디 저장하냐면 액포에다가 겁나 넣어놔요. 그러면 액포에 밤에 이 캠 식물들은 밤에 액포에서 말산의 농도가 상승하겠죠. 산이 액포에 축적되니까 pH는 어떻게 될까요? 액포에 감소하겠죠. 이런 일이 생겨요. 언제? 밤에. 이렇게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 낮이 되면 어떻게 될까?
EEC포에 저장했던 말산을 방출시켜요. 그 다음 이걸 피루부산으로 변화시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방출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얘를 이용해서 뭐 하겠어요? 켈빈 회로를 일반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산은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일까요? 여기에 ATP를 갖다 박으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낮에 또 피루부산이 많이 말산이 농도가 낮아지고 피루부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얘를 PEP로 잔뜩 담궈뒀다가 밤이 되면 기공을 열어서 이 PPC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유기산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씁니다. 어때요? 쉽죠? 그래서 캠 식물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C4 식물은 어떻게 분리를 했어?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얘는 시간을 분리해버렸어. 낮에 덥고 건조해서 지금 광호흡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저녁에 기공을 열어버리는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전날 흡수한 축적한 말산의 양,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PPC 이런 거의 양에 의해서 전날에 이미 광합성량이 결정되겠죠. 미리 이 말산의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놨다가 이제 다음날 낮에 쓰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더 좋아서 낮이 더 길어진다든가 낮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또는 환경이 아주 좋아지더라도 내가 필요한 만큼 전날 밤에 만든 말산의 양만큼만 뭘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세거나 이런 데 고온 건조한데 잘 클 수 있는데 그리고 기공을 안정적인 밤에만 열기 때문에 수분 손실은 어떨까? 엄청 적겠죠. 그래서 선인장이라든지 다육이들한테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든가 죽어. 썩어. 그래서 얘네는 물을 거의 줄 필요가 상상 이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빛을 아무리 줘봤자 지가 클 수 있는 능력만큼만 커. 그래서 얘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을 좀 길게 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둡게 했다가 낮에 강력한 빛으로 쬐주잖아요. 얘네 잘 커. 다른 식물들은 잘 크게 하려고 빛을 오래 쬐주잖아요. 얘는 밤을 좀 길게 한 다음에 강한 빛을 주면 잘 큽니다. 온도가 높거나 해도. 그래서 선인장 다육이 같은 건 창가 쪽에 키우셔야 되고요. 우리 일반적인 식물들은 베란다 안에 키워도 되는데 선인장 다육이 이런 애들은 바깥쪽 창가에 안 키우시면 빛이 들어오는 만큼만 그냥 해버리게 되면 비효율적이라서 잘 죽습니다. 쟤는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키우기에는 생각보다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합성에 대한 다양한 것들 중에 세 가지 형태나 배웠어. 정리해보자. 일반적인 켈빈 회로를 이용하는 C3 식물. 이 최초 산물이 뭐였어요? 포스포 글리세르산 줄여서 PGA입니다. 3탄소인 얘를 이용했고 C4 식물은 옥살 초산이 최초 산물로 이용이 되었고 옥살로 아세트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분리를 하면서 C3 식물과 같은 캐로 똑같이
똑같은 C3 회로를 돌립니다. 단 시간적으로 이렇게 격리를 두면서 다른 형태로 진화한 녀석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낸다 그러면 얘도 여육세포라고 했을 때 우리 K행식물의 여육세포에는 PPC 있어 없어? 당연히 있고요. 루비스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없을 필요가 없죠.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그냥 밤에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모든 기능을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쫙. 오케이.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빨리 끝내주. 내일 모의고사니까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시간을 안 뺏고 싶었는데 또 오늘 안 해버리면 진짜 8월 달까지 수업해야 돼서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켈빈 회로에서 우리가 다양한 과정들을 했는데 사실 어떤 물질이 나오고 들어가고는 사실 선생님 수준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제가 오픈북처럼 시험 친다 그랬으니까 정리나 잘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루비스코라는 녀석의 풀네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녀석은 독특한 녀석인데 이 산화효소 옥시게나제 활성 때문에 광호흡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또 광호흡이라는 게 일어나면 안 좋은 점 이런 세 가지 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광호흡이 왜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잘 일어나냐라고 물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이 루비스코 자체의 산소, 이산화탄소 진화력이 바뀌게 되고 또 기체 용해도 감소량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증산을 억제하게 되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증산을 억제하더라도 빛이 고온 건조하고 빛이 많이 들면 어쨌든 빛 반응은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또 많이 생성이 돼요.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C3 식물에선 광호흡이 잘 일어납니다. 이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적응 진화한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C4식물, 캠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4식물에는 옥수수 같은 애들이 있다 그랬는데 사탕수수 원리는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다 했고 공간적으로 CO2 고정을 한다, 분리해서 농축한다 이런 차이. 캠식물은 시간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밤에 CO2 고정, 낮에 빛반응, 명반응, 켈빈회로를 돌리는 이런 똑똑한 진화를 통해서 적응을 했다라는 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네, 수업이 이제 남아봤자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여러분이 여러 번 올 필요 없이 한 번에 시험 치는 날 수행평가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수행평가라고 해봤자 뭐 할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동물 호르몬에만 아마 배워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물 호르몬만 학습을 해봤을 텐데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오지만 식물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고 식물 호르몬이 수송되는 과정, 어떻게 작용하는지 몇 가지를 배울 겁니다. 식물 호르몬을 배우고 나면 우리 생활에도 좀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 꽃이 피고 지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왜 잘 익고 덜 익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호르몬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우리 교과서에 보면 문제 없니? 너무 어려운데요. 탐구 토의 문제는. 이거 말고요. 확인 문제 있죠. 확인 문제. 보이나요? 확인 문제. 여기는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확인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픈북이니까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봐봐. 쉬운 문제인데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가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뭔데요? 필수 아니에요? 뭐 피로부산이라든지 뭐 NADH라든지 ATP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 표시는 48로 돼 있네요. 그래서 막상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답지를 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시험 기간이 되면 근데 우리 내신 시험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피할 겁니다. 당일 오게 되면 수행평가랑 시험 같이 칠 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날짜는 나도 시험 끝나고 하고 싶은데 그 시험 끝나고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어. 아, 근데 7월 모의고사 치고 만날까요? 7월 모의고사가 언젠데요? 시험 치고 다음 주. 7월 6일. 아 우리 여기서 뭐 있어? 아니 공부할 시간 필요하니까 그 다음 주. 그러면 7월 7일? 상관없네. 토요일 날 하면 좀 그런가? 상관없어요. 토요일이요? 빨리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데 이제 학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끝났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 끝나요. 내신 시험 끝나면 공부 안 할 거라서 괜찮아요. 어때요? 7월 9일 여러분 괜찮나요? 가회 있어? 아니 근데 되게 끝났잖아. 그러면 째고 오세요. 7월 7일, 8일? 7월 7일 저녁, 아, 선생님 8일 어때요? 8일 저녁 또는 9일 모의고사 언제 치나? 오전 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언제 치나요? 잠깐만. 그 다음 주에 봅시다 그냥. 잠시만. 열심히 공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네한테 화면이 안 보이네. 와 너무. Sorry people. 화면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구나. 우리 저안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공유하고. 보여. 도청은 시험 기간 사천고는 시험 기간 우리랑 똑같지 않나? 그래요? 여러분 언제 시험 치나요, 사천고 친구들? 채팅으로 적어줄 수 있니? 잘 모르니? 저희가 사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지금 네. 우리보다 빠르네. 토요일에 열심히. 쟤네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치나 봐. 6월. 27, 28, 29, 30 치나 봐요. 그러면 7일 6일은 칠까요? 7월 6일, 7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의고사라며. 그래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아예 바로 어차피 저때 나가. 7일 합시다 7일 날. 뭐 7일. 끝나고 바로 나가자. 어쨌든 7, 8, 9 중에 할게요. 사천고 친구들. 7, 8, 9 중에 우리 시간 맞춰가지고 금요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정규 수업이고 시험이니까 혹시 정해지면 개인 일정 가급적이면 빼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합의를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가진 마시고 8시 반까지는 이거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다가 제가 종료했다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시간 가지세요.